매거진. 2016년 2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은 대한민국의 빅 이슈가 됐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난 사건 말입니다. 일명 박근혜의 난 사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인 어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생일 축하난을 거부했다가 다시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지 설문을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례적인 생일 축하난을 거절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적기에 선택된 답부터 소개하면 4%는 주요 핵심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그러니까 야당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난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9%는 박근혜 대통령이 난을 싫어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물이라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22%는 자신 휘하에 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데 따른 모욕감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55%로 배신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 현재 2305분이 답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들어서 청와대가 이 난을 받기로 했지요. 축하난을 거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현기환 정무수석의 결정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또 트위터에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현기환 수석의 결정이었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놓고 현기환 수석에게 뒤집어 씌운 결정이었냐? 이렇게 말입니다. 두 가지 보기를 제시했는데요. 단 4%만이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다. 그러니까 현기환 수석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나머지 96%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수석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어젯밤 10시 50분 현재 1837분의 참여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눈치도 봐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제2야당 국민의당이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로 창당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옛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51일 만인데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그러나 창당 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영입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마지막 인사 영입 케이스로 분류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충격과 함께 격앙된 분위기를 노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발견된 협박성 메모를 아랍어로 30년 이상 기사를 써온 전문 기자가 분석해보니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랍어의 기본적인 어문 규칙도 따르지 않는 등 비전문가가 작성한 조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 어째 조작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개표 99%까지 0.4%포인트 차의 격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188년 역사상 가장 초박빙이었던 경선이었습니다. 결국 클린턴이 박빙의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의 승자는 샌더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득표율로 대의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클린턴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 샌더스 열기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말, 저는 지금 이곳에 서서 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마워요 아이오와. 샌더스의 말, 아이오와주가 오늘 밤 정치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실까요? So as I stand here tonight, breathing a big sigh of relief, thank you, Iowa. And that is why what Iowa has begun tonight is a political revolution.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제20호 외부인사 영입이면서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인사로 꼽히는데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었습니다. 박관천 경정과 함께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이주희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웅천 전 비서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웅천 전 비서관은 사건 이후 서울 마포, 홍대 쪽에서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조웅천 전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영입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3개월 동안 공들인 설득 작업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를 앞둔 상황에서도 직접 나서서 조웅천 전 비서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웅천 전 비서관은 최근까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영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웅천 전 비서관을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설득했을까? 입당 기자회견 때 했던 말 들어보시죠. 지겹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설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실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저와 혹시 제가 결심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수없이 저희 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정 과정에 저희 부부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마무리하고 당을 떠나는 윤여준 위원장이 국민의당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하기에 따라서는 성공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면서 다만 충분히 준비 없이 창당을 하고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여준 위원장의 말을 들을 텐데요. 희망적으로 전망하는지 아니면 비관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창당 준비 과정 돌아볼 때 제일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거요? 제가 그 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딱 한 일이 있는데요. 예. 저렇게 거대한 세력을 가지지 않은 새로 출발하는 세력 아닙니까? 예. 과거에 DJ나 YS 같은 분들은 확고한 지역 기반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추종 세력이 있었죠. 예. 지금 국민의당은 그 둘 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창당 준비하는 초기에는 이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하. 근데 이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승만 국부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툭 그걸 말하자면 튀어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일어나고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당의 기율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죠? 뭐 녹취록 이런 인상도 주고 그런 것은 치명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초기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은 참 제가 지금 봐도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은 아직 당이 완벽하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데 또 당장 총선은 완벽은 고사하고 저 들여다 보니까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내부 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자신이 MBN과 가진 인터뷰가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거의 말을 바꿨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어떻게 김홍걸 교수가 더민주에 입당을 하며 심지어 목포 또는 비례로 국회의원 진출을 하려고 하느냐. 저 당시 이호 여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호 여사님 첫 말씀이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꼴입니다. MBN은 박지원 의원 발언에 기초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가 김홍걸의 입당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박지원 의원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은 이 기사를 제목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시켰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곧바로 정가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희호 여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습니다라면서 자기 목소리로 나간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홍걸 교수는 성인으로서 그분의 결정은 그분의 몫으로 저는 이해하고 존중하니 이제 이희호 여사님의 말씀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희호 여사를 2번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개파몰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하는 것과 최경환 의원이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만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태흠 의원이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최경환 의원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같은 논리로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일부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예. 하는 것과 최경환 의원이 하는 건 그 차원이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경환 의원이 하는 것은 그 특정 계파의 그런 좀 그 실세인 사람으로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의원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직을 놓고 보면은 평의원과 당 대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의원은 자기 그 정치적인 소신학을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지원도 하고 덕담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당 대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2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퀴즈 푸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없을 무, 누구처럼 의리가 없을 무인, 그래서 과거의 동지를 씹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는 격이 다른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병환, 아플 환, 환자할 때 환, 이 환이라는 한자 단어처럼 대통령 성공시키자, 이 번지르르 말은 잘하지만 실상은 자기 대선 관리나 하는 그런 허언증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과는 격이 다른, 질이 다른, 근본이 다른 진실한 박, 환, 막 인사 올립니다. 봐라 환이, 허언증 뭐 누구 보고 한 얘기야? 의리 없다는 말, 그거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뭐 친박으로서 한솥밥 먹었던 유승민인데 뭐 그런 유승민을 씹고 다니는 의리 없는 사람 뭐 누구겠어? 너지, 환. 너를 두고 하는 얘기지 뭐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어? 예, 허언증 걸린 사람도 그래요. 조선족 수입해서 아기를 생산하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당 지지율이 3%나 떨어졌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 당에서는 없을 무, 없어야 도움이 되는 당신 말고 허언증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이 씨발 새끼가 죽으려고. 예, 때려봐 이 씨발. 대선 때까지 내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때려봐. 아이고 두 분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시고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무소유 철학으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입적한 분이지요.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 일화 중에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법정 스님은 나는 이것에 너무 집착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무소유의 의미라는 것을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서 지우게 됐다고 하는군요. 자, 무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이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환. 네, 환이 빨랐습니다. 예,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예, 이건 뭐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저기 있는 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돼도 풀 수가 없고, 결국 이거는 전화 찬스 써서 조선족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뭐라고? 이 새끼가. 야, 너 문제나 풀어. 뭐 그리고 조선족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너를 헬 조선족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예, 두 분 좀 그만하시고요. 자, 환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식물 아닙니까? 예, 정성껏 가꾸는 그런 식물 아닙니까? 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답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예, 정답은 꽃 중에 꽃, 그대님 꽃. 아니 무슨 근혜님 꽃이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근혜님은 꽃이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여리셔서 눈물이 많으십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겨줄 노동개혁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식물입니까? 지금 야당이 사사건건 팔목을 잡아가지고 식물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거 각하 역성드는 척하면서 디스하네. 야, 식물 정권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좋아하겠냐? 무님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정치성만 따지고 결단하고 추진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뭐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 국회의장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거면 뭐하러 여당 대표합니까? 야, 뭐 네가 실세니까 뭐 네가 당대표하면 되겠네 이 새끼야. 똥 싸러 간 사이에도 대표한테 삿대질하고 당권을 흔들고, 씨발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을 흔들고 뒤집고 지지고 볶냐? 너 이런 여당 본 적 있어? 이제 좀 그만하세요. 왜 여기 와서 그러십니까? 자, 무님 모르시겠어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저 환희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뭐라고 옹알이 하는지 그거 좀 보려고 했습니다. 내 차례인가요? 자, 그럼 정답. 네.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시죠. 법정 스님이 이것에 한때 집착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는 무소유의 철학을 마음속에 새기게 됐죠. 자,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 이미 질문에 답이 다 나왔네. 무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가죠. 정답. 무. 그까짓 거 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에 집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법정 스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무를 주세요? 이러면서 두 앞니로 그냥 무를 갉아먹었던, 아닌가? 에이, 저러니까, 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닥쳐, 이 새끼야. 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화도 있죠. 법정 스님이 위독해지니까 평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에 감동받았다던 MB가 위로한답시고 이걸 보내서 빈축을 샀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는 것을 거부했다가 끝내 받은 선물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답 남겨주신 분은 몽실몽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배달 거부 사태.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4번째 생일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는데 이걸 3번 수령을 거부했다가 끝내 받았는데 그래서 박근혜의 난 이렇게 명명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 64번째 생일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로서 축하의 의미로 난을 보내겠다고 한 거죠. 예. 그 의사를 밝힌 게 7시 7분 정도고요. 아침. 예, 아침. 예.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화를 걸어서 예. 얘기를 했더니 한 40여 분 뒤에 청와대 쪽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예. 정중하게 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 네. 그 민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박 대통령 생일 축하난을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예. 김종인이란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 자격으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듭 정중하게 사양한다. 이렇게 3차례, 그러니까 전화를 3번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하나의 전화 통화 안에서 3차례 사양한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난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민주 입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자세한 사정을 브리핑을 한 거죠, 기자들한테. 예.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억하심정, 자기를 돕다가 일종의 배신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를 아주 너무 싫어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과거에 또 많은 사례들이 있고, 배신자에 대한 그 철저한 응징. 예.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환을 안 받은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해석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야당 대표가 보내는 이런 난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제스처인데. 그렇죠. 당연히 VIP의 어떤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오후 한 3, 4시께에 그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예. 이제 기자실에 내려와서 이게 사실 정무수석의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들을 야당이 다 뒤집어서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예. 한가하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부터 난이나 받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무수석이 네. 정권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나중에 듣고 엄청 화를 내셨다. 예. 그래서 다시 받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나는 전달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은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네. 그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였다면 끝까지 안 받았을 것이다. 아. 절대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의 오판이 낮은 해프닝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 받겠다라고 해놓고 여론이 너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가니까 현기원한테 덮어씌우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런 행동을 특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 장악력이 높잖아요. 청와대 예. 안에서. 근데 정무수석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했을까? 예. 뭐 보통의 청와대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좀 상정하기 어렵지 않나. 예. 저도 좀 그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 아버지 상가에 그 조화를 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의 뒤끝 사례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예. 그 유승민 전 의원 부친상에 말씀하신 대로 조화 안 보낸 것고요. 예. 그리고 정의화 의장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네. 그 믹타라고 5개 중견국가협의체 국회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때도 정의화 의장만 쏙 빼고 불렀죠. 주최국 의장. 네. 그리고 뭐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옆에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친 사례도 네. 있고. 예. 여러 가지 이 뒤끝 사례들이 있어서 네.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응징 차원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한테 그 상가에 조화를 유승민 의원 상가에 조화를 안 보낸 건요. 이미 그 조화 보내느냐 마느냐 이 메시지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조화를 안 보낸 건 둘째치고 네. 청와대에서 그 이병기 실장이나 예.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 유승민 의원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거든요. 예. 그분들도 상가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악력이 높은 거예요, 대통령. 예. 그러니까 좀 아랫사람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예. 탈당 반백일 만에, 예, 창당을 완료했군요. 예, 창당 51일 만이죠. 예. 어제 네. 창당대회를 했고요. 예. 예,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현역은 17명이고요. 예. 김성식 전 의원이 그제 합류를 했고, 예. 어제 창당하는 날 이상돈 중앙대 교수 예.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응원차 참석을 하셔서 눈길을 좀 끌었고요. 입당을 했습니까, 그 양반? 입당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냥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표시군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주현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오. 예, 그분이 합류를 했고요. 시민사회 수석이었죠, 그 양반? 예, 맞습니다. 여성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분도 그쪽에 합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창당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더군요. 보냈습니다. 보냈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보냈고, 그 정도, 아무리 서로 싸우고 있어도, 정치권에서 또 그런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좀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열었고요. 근데, 국회 교섭단체를 언제까지 구성해야 국고보조금 90억을 받습니까? 그게 2월 15일인데요. 아하. 지금 많이 남지 않았죠. 설 연휴를 생각하면 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뭐 교섭단체 자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굳이 국민의당에 입당시키지 않고 네.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무소속 의원 3명을 와 함께 새로 단체 교섭단체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 뭐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의 연대 모임 되는 거죠. 가설 단체를 만들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은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은 생기죠. 예. 예, 돈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급하니까 그러는 거 돈이 아닙니까? 급하니까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안철수 의원은 다른 모든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네.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자기도 쓰면 되지 않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문국현 의원 또 정몽준 의원 캠프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아주 똑같이 그렇죠. 얘기합니다. 이 돈 있는 분들이 더 안 써요. 예. 안철수 의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국고부 조금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죠. 아, 그렇다면은 2월 15일 이후에 교섭단체 구성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박근혜의 난 이게 없었다면은 이게 단연톱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정말 충격적인 예. 아, 저는 진짜 이 소식 접하고 말이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조응천 씨, 박근혜 정부 비서관까지 간 거지요, 청와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이게 청와대에서도 가장 센 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이고 예. 민정수석실에서도 가장 세고 중요하고 민감한 업무를 하는 곳이 공직기강 비서관 예.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가 공직사회의 사정, 감찰, 네. 그리고 친인척 관리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내밀한 정보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정권의 가장 게다가 초대잖아요.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예.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뭐 조응천 입당 회견이라고 해서 당연히 새누리에 입당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구원이 풀렸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더민주에 입당을 해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양반 영입에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자회견에 보면은 저와 뭐 조응천 전 비서관 말씀이 지겹도록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설득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 정확히 그 문재인 의원이 한 말씀은 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예. 이 조응천 비서관 이분 캐릭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 출신 검사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꽉 막히고 그리고 공안 통해 뭐 이렇게 약간 꽉 막히고 보수적인 이런 분으로 보이시지만 약간 그 경상도 남자 특유의 화통하고 그 경상도 말로 아싸리한 구석이 아싸리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물론 TK고 PK이긴 하지만 이 영남 사람들끼리 좀 그런 코드가 좀 통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이 인재풀이군요. 예, 인재. 아니 그나저나 이 얘기는 모르시죠?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홍대 쪽에 횟집을 열었어요. 별주부전. 예. 근데 원래 그 별주부전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정윤 횟집. 그랬다가는 없는 혼외자도 만들어서 매장을 시켰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변상욱 CBS 대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과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 횟집 오픈을 하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조응천 전 비서관이 원래는 자기가 정윤 횟집이란 이름으로 횟집을 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만류하더라. 그래서 별주부전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성격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민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아이고, 그 아주 그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군요. 예. 어떻게 뭐 공천 받고 출마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마포갑에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의 대항마로 전략 공천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호. 예. 하여튼 뭐 당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인재 자원이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의 어떤 가장 아픈 부분을 상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그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하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이건 뭐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 넘어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대선에서 네. 더불어민주 쪽으로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네. 이렇게 갔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네. 이건 뭐 정권 한 복판에서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넘어가는 거는 네.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일 같습니다. 네. 너무 분하시면은 정윤 횟집을 열려고 했던 조응천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분명히 알아주면은 좀 기분이 덜 나쁠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1심에서 무죄 받으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더 떳떳하시죠. 예. 김원철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기 코너, 경제의 속살, 바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만날 시간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경제 뉴스처럼 들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예. 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신데, 예. 박기준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울산 남구 갑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예비 후보시거든요. 전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MBC 네. PD 수첩을 통해 아주 존재감을 드러내신, 예.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2010년에 PD 수첩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부산 경남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폭로를 한 건데, 박기준 그 당시 부산지검장을 비롯해서 여러 검사들한테 성상 납부하고 평소에 돈도 많이 바치고 이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특별검사까지 갔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결국은 이 면직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하고 같이 면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달에 21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 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26일에 지난달 26일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소위가 열렸는데 이 박기준 예비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글을 삭제해달라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이제 정식 안건으로 이 토의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 실제로 이제 박기준 이분이 저희 민중의 소리에도 그 항의를 한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항의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사회부 기자 중에 그 강경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에이스 법조 기자인데요. 이 친구가 뭐 많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그 삼성 서울병원의 의사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로 굉장히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요. 네. 그 사건의 첫 특종 기자입니다. 강경훈 기자가. 진짜 에이스네. 정말 대특종이었었고 그때 한 3일 동안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강경훈이 뭐라고 쓰는지만 지켜보는 그럴 정도로 대단한 특종 기자였었는데. 아니 이재용한테 우리 국민이 사과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강경훈 기자가 해낸 거죠. 근데 이 강경훈 기자가 이 성격이 정말 대쪽 같고 굉장히 저돌형 기자인데 이 박기준 그 전 부산지검장이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1월 17일에 기사를 썼는데 기사 제목이 2010년 섹스 스폰서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철판 행보 이렇게 그 기사를 쓴 겁니다. 이야, 제대로 매기셨네. 근데 이제 뭐 기사는 뭐 이미 다 나왔던 팩트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출마가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기사였는데 그 박기준 쪽에서 뭐라고 항의를 했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박기준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뉴스들이 쭉 뜨는데 이 강경훈 기자가 쓴 이 그 제목의 기사가 5일째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하고 항의를 했다는데 그건 뭐 네이버에서 조회수 기준으로 올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걸 뭐 우리한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뭐 국장도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러고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박기준이면 이해가 된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네이버 검색창에 박기준 이렇게 이름 쳐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근데 검색 쳐보는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쳐보는 사람이 박기준 본인일 텐데 본인이 검색창에 쳐보면 뉴스 맨 위에 총선 출사표 던진 섹스 스폰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철판 행보 이런 게 뜨니까 본인이 얼마나 미치겠느냐. 제가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박 전 지검장이 그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갑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박기준과 함께.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문의 내용이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울산 그리고 남구갑 주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꿈이 아주 야무지시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이 하면 그냥 평범한 출마 선언문인데 이게 박기준 이분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제 뭐 그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이 뉴스를 그 처음 이제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에 스폰서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어떻게 그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05년에요. 그 안기부 엑스파일 녹취록이 처음 공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노회찬 그 당시 민주노동당 지금은 정의당 소속이시지만 민주노동당 의원이 엑스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그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의원직까지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를 의원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읽어드리면 최경원 김두희 전 법무부 장관,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 김리단 전 서울지검장, 홍석조 전 검찰국장, 한부한 전 법무부 차관, 정말 쟁쟁한 법조인들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게 엑스파일 녹취록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때 좀 웃긴 얘기도 하나 있는데요. 7명 중에 1명은 나중에는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되시는 김상희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석현 그 중앙일보 회장이 이 다 떡값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석현 회장 녹취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김상희도 들어있어요? 아니 그럼 김상희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대목이 이분은 그 떡값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것도 되게 치욕스럽지만 그 쩌리 취급을 받는 엑스트라 취급을 받는 치욕까지 함께 뒤집어 쓰셨는데요. 2년 뒤에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이시죠. 김용철 변호사가 그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합니다. 예. 그때 삼성이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어떤 스폰서십을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회장 지시사항이라고 공개된 문건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이건희 회장이 한 발언입니다.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을 안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에게 주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와인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를 해봐라.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대한민국 최대 재벌 총수 오너가 지시를 한 디테일한 지시사항입니다. 정말 디테일이 쩔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NGO에 대해서 우리를 타깃으로 해를 입히려는 부분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십억 정도 지원해보면 어떤지 검토를 해보라. 2003년에 이건희 회장이 한 발언입니다. 참여연대 같은 NGO에게 삼성 말고 다른 것에 돈으로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이 삼성그룹하고 되게 거칠게 싸웠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삼성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쓴 기사를 전부 스크랩해서 다른 신문이 보도한 것과 비교해보고 이걸 한겨레 쪽에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라.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광고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이건희 회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경제 기자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가 해외에서 덤핑을 일삼는다 하는데 국가적으로 손해고 전부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봐라. 경제 담당 기자나 교수를 시켜서 비교해 홍보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여론을 조성해보라. 이게 2003년 12월 12일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 2005년에 이 양기부 엑스파일이 나왔을 때,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전부 무혐의 처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죠. 근데 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검사가 누구냐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교안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검사가 이 혐의에 오른 모든 삼성 인물들은 무혐의 처리를 한 다음에 이회성이죠. 그러니까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데 삼성이 이제 홍석현 회장을 통해서 그 60억을 이 돈을 건네주는데 이 이회성 씨가 60억을 받았다는 걸 검찰 수사에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이 액수를 30억 원으로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60억 원이면은 이 뇌물을 준 사람이 이제 이건희 회장인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수사가 되게 끈질기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50억 원 이하면은 공소시효가 5년인가로 줄어들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회성 씨가 60억 원이라고 실토를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야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하고 30억 원을 수정을 했더니 이 검사가 황교안 검사가 보통 피의자가 이렇게 번복을 하면 무슨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라고 추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회성 씨가 피곤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30억이 맞다 이렇게 정정을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개그의 결정판이 그해 2005년 12월 18일에 홍석현 회장 무혐의하고 이 황교안 검사가 이걸 다 했을 때 중앙일보가 12월 18일에 올해의 사회 분야 인물로 황교안 검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들으면서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벌 기업 경영인 그리고 검사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스폰서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십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이미 접근을 해 있고 섹스 스캔들 뭐 이런 혐의까지 받았었던 성상납 의혹까지 받고 있었던 이 검사님은 이제 정치 권력에 접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막아야 됩니다.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꼭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울산 남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막아주십시오. 이 부탁을 오늘 처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처음으로 소개드렸습니다. 뭐 선거법 관련도 있어서 막아달라는 말은 뭐 낙선시켜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점은 제가 분명히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 막아달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 문제 없겠죠. 네, 예, 네. 낙선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병원은 들어봤어도 박병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이 박병원이 네. 어느 병원입니까? 굉장히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경총이라는 단체의 회장님 이름입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뭐 기업체 회장입니까? 어떤 기업체 회장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냥 경영자총협회 회장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관료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경총 총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병원 회장이 오늘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노동개혁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이죠. 그냥 밀어붙여라. 지금 노동개혁하고 있는 건 밀어붙여라. 이런 발언이신데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 1998년도 현대자동차 파업 때, 제가 현장 기자로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캡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정몽규 회장, 지금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죠. 정몽규 회장의 인터뷰를 따오라고 해서, 제가 초년병 사회부 기자답게 정몽규 회장 숙소 앞에서 그냥 무턱대고 밀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더니 불쌍했는지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의 노조와의 대화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아휴, 저런 인간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완벽 기자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경총의 수장이라는 분이요. 대놓고 노조를 대화 상대에서 배제를 하겠다고 하죠. 정몽규 회장은 저런 인간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저따 인간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 내가 저런 애들하고 내가 왜 대화를 해야 돼? 이런 증오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경영자에 따라서 그런 증오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증오심이 있어도 그건 삼켜야 되는 말입니다. 저걸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야 노조의 동의를 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이제는 끝장을 보자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한 기사를 하나를 썼는데 제목에 그렇게 썼습니다. 박병원 경총 회장님 미치셨습니까? 제가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른바 노동 3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이 노동 3권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마냥 노동자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정상적으로 도모하지 못하면 현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이 자본가 계급의 폭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지배를 받으면 노동자들은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생겼던 것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 3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주의 혁명, 폭력적인 혁명, 사회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어쩌면 이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조차도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총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산업혁명 시대처럼 노동자들 대놓고 두들겨 패고 16시간씩 굴리고 하루에 500원씩 주고 이런 시절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 아니다. 노조하고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발상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9월 7일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독특하게도 노동절이 9월 7일인데요. 많이들 들으신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십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이게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이 노조를 선동하는 코멘트가 아닙니다. 예. 보수 세력이 천조국이라고 여기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 재미있는데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때, 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할 때, 예. 바로 그 시각에 예. 그 행사장 밖에서 매사추세츠 대중교통노조와 네. 보스턴 경찰 노조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요. 노조가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는데 예.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오바마 정부 같은 정부도 노조와 의견이 일치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노조와의 의견이 정부가 아무리 진보 정부라도 예.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조와 정부가 언제나 의견이 일치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치할 수 없는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인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진보 정부 앞에서도 보수 정부 앞에서도 종종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국민을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섬겨야 하는 정부가 니네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비록 의견을 동의를 하지 않아도 노조의 이 존재를 존중은 해줘야죠. 이게 기본적인 똘레랑스고 상식인 겁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까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지경에 한국 사회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이었을 겁니다. 그 독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때 결국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파업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때 독일의 수상이죠. 독일의 집권자입니다. 이 슈레더 총리가 그 노조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훌륭하게 싸워줬다. 고맙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노동자가 악법을 깨는 무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파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노동악법에 맞서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 주제 넘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왜 파업을 하냐, 이렇게 묻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민주노총 노동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명의 소시민이지만 노동자분들께서 하시는 총파업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배신자는 끝내 패가 망신시켜서 육신은 싸돌아다녀도 영혼만은 매장시켜버리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응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름 그 자체에서 배신자, 퉁퉁 불어터진 국수, 원수 암덩어리, 단두대에 올릴 놈, 민폐, 껌딱지, 이런 스멜이 온통 진동하는 조응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홍대 앞에 별주부전이라는 횟집을 차려 일본 칼 사시미로 생선의 목을 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면서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풀고 있다는 조응천. 그가 다른 것도 아닌 박동지를 어떻게 하면 골탕 먹여서 인간 쓰레기로 만들까 날이면 날마다 궁리하는 종북 패거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응천,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주인은 친노 패권주의자 문재인이었다라는 문건을 만들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은 허수아비일 뿐이며 실은 문재인으로부터 그가 조종받는 거라는 문장을 추가해서 인쇄한 다음 당사 밖으로 유출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조응천이 이 같은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놓친다면 너의 명예야말로 횟감이 돼서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박동지가 뻔히 존재하고 있는 문고리 권력이 없다고 이렇게 우기면 끝내 없는 것으로 쇼붙이는 기술만 있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있지도 않은 조응천 너의 혼외 자식을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경이적이며 심오한 기술이 박동지에게 과연 없을 거라 어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조응천은 진박, 친박, 비박, 반박만이 아닌 배박, 즉 배신한 친박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의 창시자로서 지옥의 폴더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마지막 충성을 다해서 돌박, 즉 돌아온 친박이 될 것인지 뼈저린 통찰과 고민을 한 끝에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떠난 박도 다시 보는, 돌박도 두드리고 보는 친박 세상을 만드는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의 날씨. 네, 오늘도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이후 연휴 기간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 트윗 글입니다. 생일 축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예를 저버린 일이며, 문제가 되니까 아랫사람만 질책하는 것은 의를 저버린 일입니다. 스스로 예와 의를 저버리고도 남을 훈계하는 것은 염치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아시겠죠?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